잠깐만요, 어머님. 여긴 VIP석입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저 초대장이 있는데요. 헌병 중령은 초대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초대장, 요즘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일반석으로 가시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VIP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머님, 저희도 업무가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좋은 자리 있을 거예요. 중령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장교로 복무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헌병 중령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원한 사이다 반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2층에서 혼자 사는 김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처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죠. 작은 베란다에 놓인 꽃화분들에 물을 주며 도연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피어보자. 분홍색 페투니아와 노란 펜지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이 작은 화분들이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이 넘도록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런 소소한 일들이 하루를 채워주는 전부였죠.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도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젊은 시절 군복무를 했던 터라 이런 불편함쯤은 견딜만 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아래층에 사는 박 할머니가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장이 비기 전에 가야 좋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도연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시장에 도착한 도연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선 그녀는 탐스러운 사과들을 살펴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몇 개 사고 딸아이가 즐겨 먹는 배도 하나 골라야겠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이 사과 어떠세요? 정말 달아요. 젊은 과일 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사과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5개만 주세요. 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 주변을 둘러보니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겨웠죠. 도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시간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세월들,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노후까지
파란만장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충실했던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티 안 내고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야. 도연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은 이제 추억일 뿐이고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욕심도 없는 담담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편안했죠. 집에 돌아온 도연은 산 것들을 정리하며 오늘 저녁에 딸아이 가족이 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그녀는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도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 수연과 손주 민준이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8살짜리답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도연은 손주를 꼭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혼자 사는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별일이야 뭐가 있겠니? 그냥 평소처럼 시장 갔다 왔지. 저녁을 먹고 있던 중에 우편함에 쌓여있던 우편물들을 수연이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광고 전단지나 공과금 고지서였는데 그 사이에 격식 있어 보이는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국방부에서 온 것 같은데. 도연은 젓가락을 놓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공식적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받는 사람 란에는 김도연님이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부라고? 뭔 일이지? 봉투를 뜯어보니 격조 높은 용지에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 초대장이네. 10월 첫째 주 토요일. 이게 뭐지? 수연이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대통령도 참석한다는 국군의 날 행사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글쎄다. 나도 왜 이런 게 왔는지 모르겠어. 도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공식적인 초대장을 받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일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죠.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군인이었어요? 그랬단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우와, 할머니가 군인이었다니. 진짜 멋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은 대부분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초대장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죠.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국군의 날 기념행사라니. 대통령도 오시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모두 참석하는 큰 행사인데 초대받으셨다는 건 뭐가 대단하다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하얀 간호장교 군복을 입고 부상병들을 돌보던 날들,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꼭 가셔야 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글쎄,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자리에 가서 뭘 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나라를 위해 일하신 건데 당연히 인정받으셔야죠. 수연의 설득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자부심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럼 한번 가볼까? 네, 할머니 멋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도연은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 밖의 큰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도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군 관련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장교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새삼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었지. 행사까지는 며칠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무엇을 입고 갈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할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 당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정중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연과 민준이가 일찍 와서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도연은 초대장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민준이의 격려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지, 실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규모의 도연은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커다란 현수막과 태극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곳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도연처럼 나이든 여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민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도연은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초대장을 보여주자 안내요원이 친절하게 좌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VIP석 앞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VIP석이라니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따라 앞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한 헌병 중령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여긴 VIP석입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저 초대장이 있는데요. 헌병 중령은 초대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초대장 요즘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일반석으로 가시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VIP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머님, 저희도 업무가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좋은 자리 있을 거예요. 중령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장교로 복무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연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른 자리에 앉아도 되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런 무작정 VIP석에 들어가려고 하시네.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고집이세. 그런 말들을 들으며 도연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 간호장교로서의 긍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은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가요.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젊은 시절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며 뛰어다녔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의 자신은 그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VIP석을 바라보며 곧 시작될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만 혼자서 초대장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구나. 도연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추억일 뿐이고 현재의 자신은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했습니다. 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맨 뒤에서는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 사람들의 등만 보일 뿐이었죠.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VIP석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헌병 중령도 그 자리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착각하고 온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끝나고 각종 기념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의 고개비행, 육군 의장대의 사열, 해군 군악대의 연주까지 화려한 볼거리들이 펼쳐졌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헌병 중령이 일부러 도연 쪽을 돌아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속삭이자 그들도 도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분 아까 VIP석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이야. 요즘 어르신들이 참 괜히 기웃거리다가 곤란해지시겠어. 그런 수군거림들이 도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집에 갈까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무대에서는 국가보훈처 장관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온 모든 군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름 없이 헌신해온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도연은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파병되어 수많은 부상병들을 돌보았던 날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부상병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그때의 자신. 하얀 간호복에 묻은 피를 씻어내며 밤새 수술을 도왔던 기억,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전우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야전병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상당한 동료 간호장교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가 자신도 파편에 맞아 쓰러졌던 날. 그때의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동료를 구해냈다는 안도감까지. 그때 나는 분명 용감했는데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과거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VIP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대통령이 입장할 예정이었고 모든 이들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위로를 느끼며 도연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만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고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입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맞이했고 도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맨 뒤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는 웅장했지만 도연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VIP석의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연설을 듣고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모든 군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이어졌지만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의 생생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천막으로 된 야전병원에서 밤낮 없이 부상병들을 돌보던 날들. 총상을 입고 실려온 젊은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순간들. 그때의 자신은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간호장교님, 이 환자 응급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그때의 도연은 주저함 없이 행동했습니다. 전쟁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했고 동료들과 부상병들 모두가 그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얀 간호복에 피가 묻어도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돌봤던 그 모습은 정말 숭고했습니다. 특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야전병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상당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간호장교와 함께 중상을 입은 병사를 들것에 실어 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탄 파편이 나라와 함께 있던 간호장교가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동료를 등에 업고 안전한 참호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어깨에 파편을 맞아 피를 흘렸지만 동료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김간호 장교,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환자들부터 챙기세요. 그때의 도연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동료와 환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해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생명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어떤가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채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의 당당함과 용기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VIP석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중요해 보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맨 뒤 구석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저 평범한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군인이었던 게 맞아요?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말해온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일까요? 정말 그런 영웅적인 일들을 해냈던 것일까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도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도 희미해지고 현실과 과거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복무했던 것을 과장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기념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도연은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연설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도연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헌병 중령이 또다시 도연 쪽을 돌아보며 동료들과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도연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왜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자꾸 이쪽을 봐요? 수연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일에만 집중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건 아닐까? 초대장이 잘못 발송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각종 포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과 모범 장병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반면 자신은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35회 국가유공자 표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수상자들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민준이가 지루해하며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끝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민준아. 하지만 도연 자신도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고 표정이 이전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잠시 예정에 없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머리 너머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모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도연은 별 관심 없이 들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장성이나 정치인을 소개하려는 모양이구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말과 함께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이 준비되고 영상 장비들이 세팅되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져 갔고 모두들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해낸 한 간호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간호장교.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자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수연과 민준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젊은 시절 도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간호장교 군복을 입고 부상병을 업고 뛰어가는 흑백 사진이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동료 간호장교를 구하기 위해 뛰어가던 바로 그 순간의 사진이었죠.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남아 있었을까요? 김도연 간호장교는 베트남 전쟁 중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와 환자들을 구해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것도 수천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름이에요. 수연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이도 두 눈을 크게 뜨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머니예요.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당시의 기록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야전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부상을 입고도 환자를 놓지 않았던 그 유명한 장면까지. 이분은 적의 공격으로 야전병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가 자신도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동료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헌병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바로 김도연 간호장교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김도연 대령님, 대통령이 마이크를 통해 불렀습니다. 대령이라는 호칭에 도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간호장교에서 언제 대령이 된 것일까요?
김도연 대령님,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김도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맨 뒤 구석에 앉아 있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부르는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가세요. 저기서 부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나를 말하는 걸까? 당연하죠. 엄마 이름이고 엄마 사진이잖아요.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김도연 대령님 계신 곳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누군가가 외쳤고 곧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들도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와 직접 도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장내는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니. 그리고 그 뒤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도연 앞에 도착하자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김도연 대령님,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잊혀진 줄 알았던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우렁찬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헌병 중령은 멀리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진짜 대령님이었어요? 도연은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김도연 대령을 만나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장병들과 참석자들이 줄지어 도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령님,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대령님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대령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진심 어린 인사에 도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헌병 중령이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진정한 영웅을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고 나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중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잊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잠시 못 본 것뿐이에요. 그녀의 관대한 말에 중령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연의 조용하지만 힘 있는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도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령님, 그동안 국가가 대령님의 공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령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했던 일들이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연의 겸손한 태도에 장관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 민준아.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내가 아는 그 할머니야.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어머니의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아,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행사장을 떠나며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던 이곳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 장병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도연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평범한 할머니로 집을 나섰는데 저녁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영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들이 엄마를 알아볼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김도연이라는 할머니 말이야.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니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집 앞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군인들, 학생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들 진정한 영웅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베란다의 꽃화분들도 더욱 싱그럽게 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 말이죠. 김도연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